이 시나리오는 인천시에 사시는 박민수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민수 씨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인어른이 재혼한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합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쳤구나. 솔직히 지금도 제가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끝까지 유산 포기 각서는 안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또 정말 나쁜 여자라고도 못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장인어른 곁을 지킨 것도 그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유산은 피를 나눈 자식에게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사람에게 가야 하는 걸까요? 제 장인어른은 올해 72살입니다. 돈이 꽤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했고 지금도 상가 몇 채에서 월세가 나옵니다. 현금도 적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은 평생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아들은 없습니다. 딸만 둘입니다. 큰딸이 제 아내이고 처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 재산이 아내와 처제에게 가겠구나.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원래부터 그렇게 화목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장인어른, 원래 여자 문제가 많았습니다. 장모님 살아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젊을 때 사업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그때마다 여자 문제가 한 번씩 터졌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며 컸습니다. 장모님이 우시는 모습도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했을 뿐입니다. 처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서는 늘 장인어른 말이 법이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장인어른이 숟가락을 들어야 다 같이 먹었습니다. TV 채널도 장인어른이 정했습니다. 여행도, 외식도, 명절도 전부 장인어른 뜻대로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내 집에서는 내 말이 법이다. 그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장모님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10년 전입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아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행복하게 산 적이 없었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례식 이후 몇 년 동안 혼자 지냈습니다. 명절이면 우리 집으로 오셨고 생신이면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계시긴 했지만 크게 외로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워낙 자존심이 센 분이라 외롭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5년 전 장인어른이 가족들을 모두 집으로 불렀습니다. 저녁 먹고 가라. 평소랑 똑같은 말투였습니다. 저도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맛있는 거 사주시려나 보다. 그 정도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장인어른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할 말 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나 재혼한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재혼? 누구랑? 장인어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 처제가 물었습니다. 몇 살인데?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48. 그 순간 아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처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산이 안 됐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은 67, 상대는 48, 19살 차이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지금 진심이야? 그래. 왜? 좋으니까.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화를 불렀습니다. 처제가 참지 못했습니다. 아빠, 48살 여자가 67살 남자를 왜 만나? 좋아서? 그걸 믿어? 장인어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돈 때문이지. 처제가 거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재산 보고 접근한 거잖아.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입 밖으로만 안 했을 뿐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했습니다. 젊은 여자, 돈 많은 남자, 19살 차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드물 겁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인생이다. 아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5년밖에 안 됐어. 그래서 엄마는 평생 고생만 했잖아. 장인어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만해. 싫어. 이번에도 아빠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 내 마음대로 한다. 니들이 뭔데? 그날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아무도 후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웠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 여자 100% 돈 보고 들어오는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는 또 속는 거야.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때 제 머릿속에도 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돈은 언젠가는 우리 가족에게 올 돈인데 그 생각을 부끄럽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은 우리 반대를 무시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식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만 모여 식사하는 자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끝까지 웃지 않았습니다. 저도 축하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정숙 씨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봤을 때 조금 의외였습니다. 저는 화려한 사람을 상상했습니다. 명품 가방, 진한 화장, 애교 많은 말투,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짙은 남색 원피스에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우리가 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제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는 말 그대로 장례식 같았습니다. 장인어른 혼자만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이 집 갈비 괜찮다. 먹어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조용히 밥만 먹다가 처제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 하셨어요? 정숙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했어요. 지금은요? 그만뒀어요. 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요. 처제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 그랬구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정숙 씨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신경 쓰였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미안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원래 저런 사람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빠 재산 얼마나 되는지 알지? 대충. 저 여자 분명 다 알고 접근한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가 아니라 100%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는 아예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처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저 여자 얼굴 보기 싫어. 그런데 명절 전날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받았습니다. 잠시 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더니 말했습니다. 가야 한대. 안 가면 앞으로도 오지 말래. 역시 장인어른다웠습니다.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우리는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정숙 씨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오셨어요? 아내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만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잡채도 있었습니다. 상이 꽤 정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괜히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전부 정숙이가 했다. 처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반찬 가게도 잘 돼 있잖아요.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직접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도 처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하는데 장인어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갈비 좀 더 먹어. 전도 먹고 잡채도 맛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오히려 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맞지? 뭘? 아빠 완전히 넘어갔잖아. 밥 몇 번 해줬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저렇게 편하게 웃는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생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경계하게 됐습니다. 사람 마음을 잘 사는 사람이네. 더 조심해야겠다. 그때까지도 저는 정숙 씨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괜히 정숙 씨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평범한 행동도 다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저는 일부러 장인어른 집에 자주 갔습니다. 장인어른 보러 간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정숙 씨를 관찰하러 간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걸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다가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상가 월세 많이 올랐죠? 정숙 씨는 식탁을 닦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러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물이 몇 채나 있으신데 관리하기 쉽지 않겠어요. 정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남편이 알아서 해요. 저는 잘 몰라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모른다고? 정말 모를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걸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연기 잘하네. 며칠 뒤 또 한 번 떠봤습니다. 이번에는 장인어른도 같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요즘 건물값 엄청 올랐던데요. 장인어른이 피식 웃었습니다. 오르긴 올랐지. 제가 일부러 정숙 씨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관심을 보이나? 표정이 변하나? 그런데 정숙 씨는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참외 깎아드릴까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건물값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땠어? 뭐가? 그 여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하긴 해. 뭐가? 돈 얘기에 관심이 없어 보여. 아내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왜? 티내는 사람이 바보지. 안 그런 척 하는 거잖아. 그 말도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 생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잡채, 전, 불고기, 전부 집에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괜히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정수기가 새벽부터 했다. 처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시켰나? 못 들은 척했지만 다 들렸을 겁니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은 평소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역국을 한 숟갈 드시더니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맛있네.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장인어른 입에서 맛있다는 말이 나온 걸 처음 들었습니다. 장모님 살아계실 때도 짜다, 싱겁다, 이게 뭐냐? 그런 말은 많이 했어도 맛있다는 말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말했습니다. 갈비도 먹어봐. 잘했다. 정숙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고기질이 좋아서 그래요. 장인어른이 바로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잘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아내는 밥만 먹었습니다. 처제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괜히 물만 마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또 화를 냈습니다. 맞지? 응. 아빠가 완전히 넘어갔잖아. 그럴 수도 있지. 오빠까지 왜 그래? 저는 얼른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저도 조금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나? 장인어른이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결론은 같았습니다. 아직은 모르겠다. 조금 더 지켜보자.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걸 바꿔놓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 아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받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빠, 아빠가 쓰러졌대. 우리는 급하게 옷만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정숙 씨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슬리퍼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제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아빠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신다고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119 부르고 바로 왔어요. 처제는 계속 따졌습니다. 왜 진작 연락 안 했어요? 구급차에서 바로. 정신없어서. 저는 처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잠시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우리는 모두 일어났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순간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빨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유증은 남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장인어른은 살아는 계셨지만 예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말이 느려졌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재활을 오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우리도 자주 병원에 갔습니다. 퇴근하면 들르고 주말에도 들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횟수가 줄었습니다. 저도 회사가 있었고 아내도 아이를 챙겨야 했습니다. 처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면 1시간쯤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그 이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늘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숙 씨였습니다. 아침에 가도 있었고 점심에 가도 있었고 저녁에 가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병실에 들어가는데 장인어른이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약 안 먹는다. 또 시작이네. 정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 먹어야 빨리 낫지. 싫다. 그럼 한 숟갈만 먹고 약 먹자. 안 먹는다. 정숙 씨도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도 오늘 밥 안 먹을래. 장인어른이 인상을 썼습니다. 왜? 같이 굶지 뭐. 참, 별 고집을 다 부리네. 둘이 한참 서로 쳐다봤습니다. 결국 장인어른이 먼저 웃었습니다. 줘봐. 그제야 약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속으로는 아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정도는 해야지. 어차피 나중에 다 받을 건데.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더군요. 며칠 뒤, 이번에는 병원 원무과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는 진료비를 내러 갔고 정숙 씨도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를 내밀더니 병원비를 계산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나중에 다 자기 돈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병실에서 장인어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당신 카드로 냈어? 정숙 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급해서 그냥 냈어. 내 카드 있잖아.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그게 뭐가 중요해. 장인어른이 괜히 버럭했습니다. 당신 돈 쓰지 마. 정숙 씨도 같이 받아쳤습니다. 우리 돈이 따로 있어? 또 그런다. 아프더니 더 고집 세졌네. 장인어른은 투덜거리면서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했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면 굳이 자기 카드부터 꺼냈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습니다. 아니야. 다 계산이 있겠지.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인어른이 쓰러진 지도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걷지는 못했지만 보행기를 잡으면 집 안 정도는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예전 성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고집은 더 세졌고 짜증도 많아졌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서류에 도장을 받을 일이 있어서 집에 들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장인어른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 씨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 보니 장인어른이 보행기를 밀어놓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은 잔뜩 삐쳐 있었습니다. 정숙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재활운동하다가 또 삐치셨어요. 장인어른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누가 삐쳤다고 그래. 운동하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삐친 거잖아. 둘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꼭 오래 산 부부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해서 웃기만 했습니다. 정숙 씨가 보행기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5바퀴만. 싫다. 그럼 3바퀴? 안 한다. 정숙 씨가 한숨을 쉬더니 보행기를 다시 벽에 세워 놓았습니다. 알았어. 안 할 거면 하지 마. 그리고 정말 안 시켰습니다. 그냥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소파에 앉아 괜히 TV만 틀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슬쩍 저를 보더니 투덜거렸습니다. 저 사람, 말도 안 하고 들어가 버렸네.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장인어른, 운동 안 하신다면서요? 그럼 편하시겠네요.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잠시 뒤 혼자 일어나더니 보행기를 잡았습니다. 에휴, 안다. 부엌에서 정숙 씨가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3바퀴? 장인어른이 투덜거렸습니다. 2바퀴? 3바퀴? 참, 결국 3바퀴를 다 걸었습니다. 운동이 끝나자 정숙 씨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수고했네. 장인어른도 툴툴거리면서 물을 마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게 연기일까? 돈 때문에 하는 연기라면 2년 동안 매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더 자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설득도 할 겸, 상황도 볼 겸. 그런데 갈 때마다 비슷했습니다. 장인이 짜증을 내면 정숙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또 고집이네. 약 먹으라니까. 조금만 걸으면 되잖아. 예전 같으면 저는 아내 앞에서 저렇게 말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 투덜거리면서도 또 금세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처제가 먼저 장인어른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퇴근이 늦어 1시간쯤 뒤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처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아요. 그럼 유산 포기각서 쓰세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라면서요. 그럼 각서 쓰시면 되잖아요. 우린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안 쓸게요. 순간 처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봐, 내가 뭘 했어. 결국 돈 때문이잖아. 아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처럼 생각했는데 결국 똑같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산 포기 각서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다시 흔들렸습니다. 역시 돈 때문인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정숙 씨는 끝까지 왜 안 쓰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 씁니다. 그 말만 남겼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으로 돌아와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안 쓰지? 정말 돈 욕심이 없다면 각서 하나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반대로 정말 돈만 노리는 사람이라면 2년 동안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되면 와라. 평소처럼 짧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바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장인어른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장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한참 TV만 보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인어른, 왜? 정말 전부 다 주실 겁니까? 장인어른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후회 안 하세요? 안 한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따님들이 있는데 장인어른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도 내가 미운 건 아는데 미운 거랑 사실은 다르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날 안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다. 근데 애들은 자기 삶이 있다. 회사 다니고 애 키우고 그게 맞다. 나도 안다.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쓰러졌을 때 밤새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정숙이었다. 재활도, 약도, 밥도, 투정도 다 저 사람이 받아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재산까지 다 주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장인어른이 피식 웃었습니다. 너도 돈 아깝지?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웃었습니다. 솔직한 놈이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그 돈이면 우리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대출도 빨리 갚고 노후도 조금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말했습니다. 난 돈보다 내 마지막 시간을 샀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숙 씨가 장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오늘은 고등어가 싸더라고요. 아버님 좋아하시잖아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꺼낸 사람 같지도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작성이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딸들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처제는 울었고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뜻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 돈이다. 내가 결정한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 가족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다 같이 모이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정숙 씨는 여전히 장인어른 곁에 있었습니다. 재활도 시키고 병원도 다니고 잔소리도 하고 같이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유산 포기 각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정숙 씨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요? 아니면 사랑도 했지만 돈도 포기하기 싫었던 걸까요? 장인어른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부장적이었고 가족들에게 상처도 많이 줬습니다. 딸들도 좋은 딸은 아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곁을 오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저 역시 떳떳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장인어른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는지 묻는다면 저는 거짓말은 못하겠습니다. 분명 정숙 씨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평생 함께 살아온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 2년을 묵묵히 함께 버텨준 사람에게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남시에 사시는
김민수 씨의 사연을 재현 및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민수 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30년 친구가 제 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문을 열었는데 제 친구가 제 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친구를 잃을 뻔했고 딸도 잃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끝까지 반대한 게 맞았는지 아니면 두 사람의 사랑을 인정해줬어야 했는지.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올해 62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내년이면 정년퇴직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없고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내 선영이와 결혼한 지 33해. 외동딸 지원이 하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딸 하나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 지원이가 아빠 하면서 달려오면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대학교 졸업, 취업, 독립. 저는 딸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늙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건 없었습니다. 부모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보다 자식 인생이 먼저인 사람들. 저도 그랬습니다. 지원이는 지금 30살입니다.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회원들한테 연락도 자주 오고 생일이면 꽃다발도 많이 받아오는 걸 보면 참 성실하게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다만 연애를 거의 안 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직장 다니면서도 남자친구를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원이는 결혼 안 하나? 그러게.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내는 늘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는 거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만 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제게는 45년 된 친구가 있습니다. 최성호.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안 친했습니다. 둘 다 공부도 못했고 둘 다 말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같은 반이 되고 축구하다 친해지고 군대 다녀와서도 연락했고 결혼하고도 만났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됐고 성우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는데 운도 좋았고 실력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회사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은 꽤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차도 좋은 거 타고 집도 크고 골프도 치고 해외도 자주 다닙니다. 친구들이 늘 농담했습니다. 야, 성우는 우리 중에 제일 늦게 늙는다. 정말 그랬습니다. 62인데도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다녔습니다. 머리도 늘 깔끔하게 하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술도 적당히 마셨고 담배도 오래전에 끊었습니다. 저희끼리는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너는 환갑이 아니라 49 같다. 그러면 성우는 늘 웃었습니다. 관리해야지. 늙으면 끝이야. 친구들은 그 말을 듣고 늘 놀렸습니다. 또 젊은 여자 만나려고 그러냐? 그러면 성우는 웃기만 했습니다.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성우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업한다고 결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돈 벌기 시작한 뒤에는 연애를 꽤 했습니다. 나이 차이 나는 여자들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결혼까지 이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늘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혼자 살 팔자인가 보다. 성우도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혼자도 괜찮다. 그게 입버릇이었습니다.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넷이 모였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전 이야기, 군대 이야기, 손주 이야기, 퇴직 이야기, 그런 시답잖은 이야기만 2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우가 갑자기 잔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나 할 말 있다. 친구 하나가 웃었습니다. 왜? 암 걸렸냐? 야,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럼 뭐, 회사 망했냐? 성우가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나 결혼하려고. 순간, 고기가 입에서 멈췄습니다. 한 친구가 소주를 뿜었습니다. 뭐? 진짜? 이 미친놈이? 저도 웃었습니다. 아, 드디어 사람이 되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습니다. 몇 살인데? 뭐 하는 사람이야? 예쁘냐? 어디서 만났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이상하게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게. 아직은 비밀. 친구들이 난리였습니다. 아, 설마 20살 차이 아니냐? 외국 여자 아니야? 너 또 사고 치는 거 아니냐? 성우는 웃기만 했습니다. 다음에 알게 될 거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저놈도 이제 장가가는구나. 친구가 결혼한다는데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지원이가 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는데 그날은 말없이 와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아내가 과일까지 깎아놓고 둘이 무슨 중요한 이야기라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뭐야? 무슨 일 있어? 지원이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아빠, 나 할 말 있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았습니다. 뭔데? 지원이가 한참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나 결혼하려고. 이번엔 제가 얼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진짜? 응. 남자친구 있었어? 응. 언제부터? 지원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좀 됐어. 저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야? 몇 살이야? 어디 살아? 지원이는 대답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야. 나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조금 차이나. 저는 웃었습니다. 조금이 몇 살인데. 지원이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만나보면 알아. 날짜 잡을게. 그날 저와 아내는 밤늦게까지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시집가네. 그러게.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지원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이번 토요일 시간 돼? 왜? 같이 식사하자. 남자친구도 같이. 상견례 비슷하게.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식사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아내는 그날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너무 편하게 입고 가지 마. 셔츠도 다림질해주고 넥타이까지 꺼내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상견례도 아닌데. 아내가 눈을 흘겼습니다. 처음 보는 사위인데 잘 보여야지. 듣고 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괜히 긴장도 됐습니다. 딸이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 성격은 괜찮을까? 우리 딸을 얼마나 아껴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한정식 집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지원이가 예약해놨다는 작은 룸이었습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룸 안에 누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최성우였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웃었습니다. 너는 여기 웬일이냐? 성우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수, 너는 또 왜 여기 있어?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딸 남자친구 만나러 왔지. 넌? 성우도 웃었습니다. 나도 사람 만나러 왔는데. 둘 다 웃었습니다. 정말 아무 의심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설마, 너도 상견례냐? 성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슷하지. 드디어 장가가는 거냐? 그러게. 이 나이에 별일 다 있네. 둘이 앉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점을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그때 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빠, 지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냐? 그런데 지원이가 들어오다가 멈췄습니다. 성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먼저 오셨네요.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먼저 오셨네? 둘이 어디서 본 적 있나? 그 정도였습니다. 지원이가 제 쪽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두 분 아는 사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이? 친구지. 고등학교 동창. 지원이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성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순간 룸 안 공기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그때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왜 그래? 둘 다 왜 그래?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주차하느라 조금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성우를 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지원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지원이를 한번 보고 성우를 한번 보고 지원이 남자친구라는 거야?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지원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지원이 남자친구? 성우가? 저는 성우를 봤습니다. 성우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 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장난하지 마.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지원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야. 저는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너 알고 있었냐? 성우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원이가 내 여자친구였다고? 성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몰랐다. 지원 아버지가 너인 줄. 지원이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성우 씨가 아빠 친구인 줄 몰랐어. 정말 이상했습니다. 네 사람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성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교복 입고 같이 축구하던 친구, 군대도 같이 갔던 친구, 제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러줬던 친구, 딸이 태어났을 때 병원으로 제일 먼저 달려왔던 친구, 그 친구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는 30살 딸을 봤습니다. 아무리 다시 봐도 제 눈에는 연인이 아니라 아버지와 딸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된다. 이건 정말 안 된다. 룸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지원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안 된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넌 입 다물어. 45년 동안 성우에게 그렇게 말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지원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성우 씨 사랑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 그게 사랑이냐? 저 사람은 내 친구야. 내 아버지 친구라고. 지원이도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구면 어때서? 아빠 친구지. 내 친구는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원이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따라 일어났습니다. 룸을 나가기 직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고 지원이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날 식사는 젓가락 한 번 들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45년 친구와 30년 키운 딸 사이에서 가장 힘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괜찮아 보이네. 지원이 안목은 있네. 그런 말을 했을 텐데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내는 말없이 옷만 갈아입었습니다. 저도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참 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말려야지. 무조건.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원이가 말을 들을까? 들어야지. 안 들으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원이는 어릴 때부터 한번 마음먹은 건 잘 안 바꾸는 아이였습니다. 유치원 때도 그랬고, 대학교 진학할 때도 그랬고, 필라테스 강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도록 뒤척이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성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평소 같으면 민수야 하면서 반갑게 받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서로 이름도 쉽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일 회사로 찾아갈게. 잠시 침묵. 성우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음 날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이런 날 회사에 앉아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성우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비서가 저를 알아보고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둘 다 한동안 서 있기만 했습니다. 45년 친구였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성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어제 하루 종일 잠 못 잤다. 거짓말 아니지? 아니다. 정말 몰랐어. 지원이 아버지가 너인 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걸 믿으라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든 안 믿든 그게 사실이야. 저는 한참 동안 성우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는데
성우는 물컵을 한번 만지작거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만 하러 갔어. 무릎이 안 좋아져서 병원 갔더니 근력 운동을 해보라고 하더라. 그래서 필라테스를 등록했어.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그냥 강사였어. 회원들한테 친절했고 나한테도 똑같이 친절했어. 처음엔 그게 다였어. 운동 끝나고 인사하고 몸 상태 물어보고 딱 그 정도.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운동 끝나고 지원이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 당연히 거절했지. 회원이랑 밖에서 만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회원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커피 한 잔도 안 돼요? 그렇게 말하더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셨냐? 성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마셨다. 그날은 그 다음에도 몇 번 거절했어. 나이 차이도 그렇고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까지 왔는데? 성우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다. 언제부터였는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더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우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냐? 내 딸이야. 30살이라고. 성우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안다. 그래서 더 미치겠다. 민수야, 나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내. 오늘 끝내. 그게 친구로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다. 성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지원이한테 이야기할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끝나겠구나.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지원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성우 씨 만났지? 응, 성우 씨 헤어지자고 했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잘한 거다. 그런데 지원이는 한참을 울다가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난 안 헤어질 거야.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걸. 지원이와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성우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지원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출근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메일을 읽다가도 문득 지원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회의를 하다가도 성우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장님, 후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어떻게 진행할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후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컨디션 안 좋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기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밥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사 앞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만 사들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는 다 식었는데 저는 한 모금도 못 마셨습니다.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성우냐?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 퇴근길에도 집으로 바로 들어가기 싫었습니다.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단체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 한잔할 사람? 5분도 안 돼 답장이 올라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민수가 술 마시자고 하는 거 처음 본다. 간다. 나도. 그날 저녁 고깃집에서 친구 넷이 다시 모였습니다. 며칠 전 성우가 결혼한다고 했던 바로 그 멤버들이었습니다. 성우만 빼고 셋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성우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가 장난쳤습니다. 설마 벌써 장가가서 못 나오는 거냐? 평소 같았으면 다 같이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제 표정을 보더니 장난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 있냐? 저는 소주를 한 잔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 결혼 못한다. 친구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자한테 차였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우리 지원이다. 순간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고기를 굽던 친구도 뒤집개를 든 채 그대로 얼어 있었습니다. 몇 초 동안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술도 안 마셨는데 무슨 소리냐? 진짜다. 상견례 갔다가 알았다. 이번에는 정말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친구 하나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쳤네. 이건 진짜. 다른 친구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는데? 저는 성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필라테스, 회원, 강사, 커피, 그리고 연애. 이야기를 다 듣고도 친구들은 쉽게 말을 못했습니다. 한참 뒤 평소 말이 제일 많은 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나라면 못 시킨다. 절대. 다른 친구가 바로 말했습니다. 근데 둘 다 성인이잖아. 성인이면 다 되는 거냐? 아니, 그건 아닌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잖아. 법 얘기하지 마. 그럼 뭐, 사랑한다는데. 아, 사랑도 정도껏 해야지. 셋이 금방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운데 앉아 말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친구 하나가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민수야, 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막을 거다. 애가 평생 욕먹으면서 사는 걸 내가 어떻게 보고 있냐? 친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한다. 잠시 후 또 다른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만약 끝까지 안 헤어지면? 저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지원이가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원망해도 어쩔 수 없다. 부모는 자식한테 욕먹더라도 막아야 할 때가 있다.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분위기는 예전처럼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친구가 괜히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했습니다. 아, 그래도 성우 그놈, 62에 장가는 가네. 다른 친구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가긴 뭘 가. 민수가 살아있는데. 순간 셋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정말 잠깐이었지만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집에 돌아가면 오늘 있었던 일을 안주 삼아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돌아가면 그 일이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친구들 만났어? 응. 뭐래?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다 말이 다르더라. 안 된다는 놈도 있고, 성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놈도 있고,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지원이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지.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정신 차리겠지. 성호도 헤어지자고 했다잖아. 조금만 지나면 끝날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 뒤 지원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잠깐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카페로 나갔습니다. 지원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커피는 손도 대지 않았고 두 손으로 컵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성우는? 안 왔어. 둘이 헤어진 거냐? 지원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지원이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임신했어. 순간 주변 소리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카페에 사람들이 분명 있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지원이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뭐? 지원이는 다시 말했습니다. 임신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얼마나? 병원은 갔어? 질문만 쏟아냈습니다. 지원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다녀왔어. 확실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한참 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는 아냐? 응. 뭐래? 지원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헤어지자고 했다고? 응. 자기가 책임질 테니까 결혼은 하지 말자고. 저는 처음으로 성우다운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아니었습니다. 난 싫다고 했어. 왜? 난 성우 씨랑 살고 싶어. 아이도 같이 키우고 싶어. 저는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지원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원이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늦었어. 아니, 안 늦었다. 아직 말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원이가 제 말을 알고 있다는 듯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아이 지우라는 말 하지 마.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 지원이는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못해. 왜? 내 아이야. 아빠, 나 이 아이 포기 못해.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지원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 그래도 내 대답은 똑같아. 혼자 카페에 남았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친구와 딸의 연애를 말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한 명의 인생까지 함께 결정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이는 만났어? 응. 뭐래?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선영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 손에 들려있던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원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오던 아이였습니다. 반찬도 가져가고 같이 밥도 먹고 아내랑 영화도 보고 저랑 커피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가끔 몰래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척 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원이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배부터 보게 됐습니다.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저렇게 됐구나. 지원이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 잠깐 들어가도 돼? 저는 말없이 비켜섰습니다. 아내는 지원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거짓말하지 말고. 조금 먹었어. 아내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지원이는 예전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 숟갈을 먹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아내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밥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어서. 아내도 같이 울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아내가 잠시 마트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일부러 자리를 비켜준 거였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지원이 둘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원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임신 6개월이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도 이제는 아이 건강만 잘 챙기래.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원이는 한참 동안 제 눈치를 보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원이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 배 다친다. 그런데 지원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아빠, 이제 못 지워. 그 말에 제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도 이제는 안 된대. 나도 알아. 아빠가 왜 반대하는지 다 알아. 그래도 이제는 허락해줘. 지원이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축복 안 해줘도 돼. 미워해도 돼. 나 원망해도 돼. 근데 우리 아기만 미워하지는 말아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앞에 불러있는 딸의 배가 보였습니다. 그 안에 제 손주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에서는 끝내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지원아, 난 아직도 반대다. 지원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마 그 대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원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말하고 싶었어. 평생 후회할까봐.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지원이는 신발을 신다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애 태어나면 한 번만 안아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는 끝내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제 선택이 맞는 건지 조금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흔들렸다고 해서 생각이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결혼만큼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원이도 성우도 더 이상 저를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여보, 지원이 진통 왔대.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간대. 같이 갈래?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당신만 다녀와. 아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회사에서도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병원으로 갈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가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어떻대? 아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예쁜 손녀야. 지원이도 건강하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원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퇴원해. 와달라는 말 안 할게. 그냥 알려주고 싶었어.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만 수십 번은 읽었습니다.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잠깐 지원이 집 다녀올게. 저는 신문을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내는 현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같이 갈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안 간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럴 거야?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혼자 집을 나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TV를 켰다가 껐습니다. 신문도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결국 차 키를 들었습니다. 얼굴만 보고 오자. 말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원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올라갈까 말까 10분 넘게 망설였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집.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 바뀌지? 역시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올라와. 지원이도 아무 말 안 할 거야. 저는 결국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문을 연 사람은 성우였습니다. 성우는 저를 보자 잠시 굳었습니다. 민수야. 저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참 뒤 성우가 조용히 비켜섰습니다. 들어와. 거실에는 지원이가 아기를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은 자꾸 아기에게 갔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새근새근 자는 얼굴. 지원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아볼래?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원이가 천천히 제 앞으로 아이를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품에 조심스럽게 안겨주었습니다. 너무 작았습니다. 혹시 떨어뜨릴까봐 팔에 힘도 제대로 못 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결에 제 손가락 하나를 꼭 잡았습니다. 정말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원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예쁘지? 저는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응,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성호에게 축하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에게 잘 살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반대했다. 지금도 내가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친구와 딸의 결혼, 다시 시간을 돌려도 아마 저는 또 반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제 손녀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친구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처음엔 나도 욕했다. 근데 손녀는 예쁘더라. 친구들이 웃습니다. 저도 같이 웃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45년 친구와 30년 키운 딸이 사랑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반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의 선택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